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인 콩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현대 식습관 때문에 생겨난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콩에 포함된 다양한 항산화 항암물질이 우리가 걱정하는 혈관 건강과 내장 지방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은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좋아 효능이 올라가는 음식이 있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콩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능이 좋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콩은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내장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낮춰줄 수 있는데요. 몸속의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은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내장 지방의 경우 혈액 속으로 잘 빠져나와 혈관은 물론 심장과 간 등 여러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몸속 곳곳에 쌓이면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1%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병 위험이 2%씩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과 음식 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이 중 매일 먹는 음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콩은 서리태, 서목태, 흑태, 백태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전체적인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단백질 함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콩은 종류별로 모두 단백질은 풍부했지만 그중 서리태가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종류별로도 다르지만 조리법에 따라서도 함량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생콩보다 콩을 삶거나 볶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콩을 가열하면 콩을 보호하고 있는 세포벽이 깨져 우리 몸의 영양 흡수율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 방법인 삶아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단백질은 1등이지만 콩의 핵심 성분인 이소플라본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볶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 내피세포의 이완을 돕고 수축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춰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예방과 항염증, 항암 모두 효능이 좋은 콩의 핵심 성분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볶은 콩이 가장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아졌고 그 다음이 찌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와 궁합이 좋지 않아 피해야 되는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과 콩을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지방 감소에 더욱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K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콩 단백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를 낮춰 다양한 혈관 질환 위험도 낮춥니다. 그리고 깻잎의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 감소와 함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깻잎과 콩으로 만든 두부를 나물로 무쳐 먹어도 좋고 깻잎에 콩밥을 싸 먹는 것도 추천되는 조합입니다. 반대로 콩과 피해야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치즈와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콩이나 두부와 같은 음식과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에는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골격 구성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지만 이는 칼슘을 만나면 결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콩과 같이 먹을 경우 인과 칼슘이 결합해 인산칼슘을 만들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소중한 인과 칼슘까지 함께 배출될 수 있으므로 콩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는 같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김과 미역 등 해조류입니다. 콩의 풍부한 사포닌은 콜레스테롤의 흡수와 지방 축적을 억제하여 비만 예방 효과도 탁월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몸속 요오드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잘 분비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콩을 먹을 때 요오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요오드가 풍부한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김에 두부를 싸서 먹어도 좋고 콩밥과 미역국을 같이 먹는 조합도 훌륭한 식단입니다. 반대로 콩과 피해야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꿀은 다른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콩과의 궁합은 그닥 좋은 편이 아닙니다. 콩의 단백질이 꿀의 유기산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들게 되는데 인체에 흡수되지 않아 영양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간혹 콩과 꿀을 타서 콩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꿀과 콩 모두 따뜻한 성질이고 대변을 잘 나오게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섭취하게 되면 대변이 너무 묽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부추입니다. 또한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 뽑히는데요. 부추에는 정유 성분인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콩의 풍부한 비타민 B군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추는 콩 발효식품인 된장을 보완하는 강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부추가 된장의 소금 성분 과잉 섭취를 막아주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보충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된장찌개 하실 때는 부추를 꼭 넣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반대로 콩과 피해야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함께 먹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시금치의 옥살산이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불용성 수산칼슘이 생성되는데요. 수산칼슘이 생성되면 칼슘 흡수가 줄어들어 결석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단독으로 너무 많이 먹거나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섭취하면 이럴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결석 위험을 줄이려면 꼭 데쳐서 섭취해야 하는데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으로 열에 약해 데치면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을 때 참깨를 뿌려서 먹어도 결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참깨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리진 성분이 결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의 부족한 지방과 비타민 B를 참깨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그냥 먹기보다는 데친 시금치에 참깨까지 뿌려서 먹으면 결석 위험은 줄이고 영양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